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KBWM 스타 자문단의 곽정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WM 스타 자문단 지혜진 변호사입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반전세로 바꿀 때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유의하실 부분이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 있다는 부분들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초과했을 때는 그 초과 금액은 무효가 되고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관련 내용은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전환하고자 하는 금액의 다음에 두 가지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금액이 월차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전세보증금이 5억 원이던 물건을 이제 전세보증금을 1억 원으로 낮췄을 때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변경된 4억 원에 2.5%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 계산하면 83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3만 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환산보증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산보증금은 이제 상가에서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상가 임대차를 할 때 보증금을 내고 또 월세도 지급하잖아요. 그때 이제 환산보증금액을 계산하는 식은 월세 곱하기 100에다가 이제 보증금을 더하면은 그 금액이 환산보증금액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환산보증금액을 계산하는 이유는 법에서 환산보증금액에 따라서 임차인 보호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가 환산보증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제 환산보증금액의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중 일부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이제 환산보증금도 지역마다 또 환산보증금 범위를 다르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정하는데 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임차인 보호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중에서 일부 규정만 적용을 받게 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평가받는 이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기준 초과하는 임차인들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규정 중 일부만 적용받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강력한 보호는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개별 약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다른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많이 받을수록 일반적으로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규정 중에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대항력이라고 하는 규정, 갱신 요구권을 10년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 그리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한다는 규정 등이 이제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 차이점을 설명드리면은 첫째,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는 약정한 보증금이나 차임이 나중에 이제 법정 사유에 따라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5% 범위 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감액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러한 5% 범위 상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데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게 되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임대차가 계약이 종료된다라고 할 때 임대인이 법정 기간 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은 1년간 자동으로 갱신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렇지 않은 임대차와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주제는 기간 계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기간 계산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실생활에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간 계산에 관련된 거 먼저 원칙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민법에서 이제 정하고 있는데, 법령이나 계약으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것이 우선하고, 이제 그렇게 정한 것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민법에서 정한 원칙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기산점이 있고, 그리고 종료하는 만료일이 있을 텐데, 기산점과 관련해서는 초일 불산입 원칙이라고 해서 기간의 첫날을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될 경우에는 그 첫날도 기산하는 예외가 적용되게 되고요. 만료일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말일의 종료로 만료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제 예시를 통해 확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일이 산입되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3조에 따르면 대항력 발생 시기를 이제 주민등록이랑 인도를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다음 날은 0시부터 기산을 하기 때문에 그 효력 발생 시기는 그 다음 날, 그 첫날에 산입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관심 있을 만한 부분이 이제 연령 계산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연령을 계산할 때 초일인 출산일을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연령 계산이 사실 실생활에서 재산적으로나 아니면 신분적으로 법적인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케비TV 네, 기회가 될 때마다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설정. 케비TV